이 구단의 얼굴이자 최고 밸류를 자랑하는 선수를 이 구단에서 아시아 투어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구단은 선수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의미 그리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언의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고 음바페 이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구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단을 죽이는 행위. 파리 생제르맹 음바페 아시아 투어 제외당하며 전쟁을 선포당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우디 플러스 프리미어리그 두 팀에서 관심을 지금 음바페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우디가 요즘에 돈을 쓰는 기세를 보면은 음바페 영입을 못할 거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사실상 사우디를 이 젊은 선수가 굳이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를 들어 올리기 위한 야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사우디에서 엄청난 돈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두 팀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첼시라는 썰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첼시가 작년에 미국에서 야구 구단을 운영하던 분이 오셔가지고 구단주를 맡으셨는데 돈을 엄청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입, 팀에서 내보내야 될 선수들을 다 사우디로 재고 처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첼시도 자금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바페가 과연 포체티노랑 함께 했었잖아요. 예전에 음바페가 파리에 있을 때 포체티노 아래에서 뛰었었고 포체티노 아래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체티노가 있는 첼시에 가서 음바페가 과연 축구를 할 것인가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 음바페를 바라봤을 때는 음바페는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고는 크게 음바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는 구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사를 읽어보면은, 자, 파리 생제르맹이 키리안 음바페를 아시아 투어 명단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둔 가운데 일부 팀들이 음바페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파리가 지난 22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3년 아시아 투어에 참가할 29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사실상 킬리안 음바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음바페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언론사나 매체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이유 중 하나가 알케라피 회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음바페에게 그냥 일침을 놓으셨죠. 너 재계약할 거면은 빠르게 재계약 사인을 하고 내가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계약 조건 이런 건 다 들어줄 수 있다. 돈이 문제면 돈을 훨씬 더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제안까지 했지만 음바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인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알케라피 회장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셨고, 구단보다 선수가 더 위인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바페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거면은 그냥 나가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내년 겨울부터는 여러분 음바페는 타팀이랑 개인적인 협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이 되면은 음바페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는 지금 약간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팀에서 나가기에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파리를 버리고 나갈 정도의 밸류를 가진 클럽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면은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위협적인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팀에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나를 이렇게 신뢰를 해주는데 내가 과연 레알로 가서 지금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음바페도 계속 갈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도 사실상 선수 커리어 자체가 다 프랑스에서만 해왔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던가 잉글랜드라던가 이런 타 국가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지금 내적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뭔가 빠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아만 있는다면은 사실상 알케라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적인 문제에서는 음바페에게 최대한 많이 맞춰줄 수 있는 제안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지금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바페는 사실상 지금 남아있기만 하면요, 여러분, 또 음바페가 팀에 남아있는 조건으로 주는 돈이 있어요, 해마다. 이 선수가 파리에서 뛰고 파리의 소속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1000억이 넘는 돈을 음바페에게 해마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조만간에 또 수령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바페가 이 이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적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게 구단이 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수가 지금 갑인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고 타팀에서
엄청 탐을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갑자리를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PSG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음바페의 이적 혹은 잔류에 대한 결정을 음바페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음바페를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의 관계자는 음바페가 내년에 레알로 떠날 것을 주장하며 파리를 파괴 공작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음바페가 만약에 이번에 아시아 투어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클럽하우스에 남아서 율리안 드락슬러, 바이날둠, 그 다음에 압두 디알로 이러한 선수들과 함께 자체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님의 구상이 없는 선수들이고 내년 시즌에 알아서 팀을 찾아 나가야 되는 선수들의 명단이에요. 바이날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에 AS 로마로 갔다 왔고 드락슬러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에 임대를 다녀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구단에서 크게 비중 자체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양 선수와 구단과의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구단의 얼굴이자 최고 밸류를 자랑하는 선수를 이 구단에서 아시아 투어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구단은 선수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의미 그리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언의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고 음바페 이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구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장님이 더 이상 음바페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본인만의 의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엘리케 감독님은 음바페를 기용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감독이 된다고 해도 음바페 같은 선수를 어떻게든 달래고 구슬려서라도 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단 내부 철칙상 더 이상은 음바페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구단 회장님이 엘리케 감독님에게 이번 아시아 투어에 음바페를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내년 시즌 구상에 음바페를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 음바페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엘리케 감독님도 구단 수뇌부의 그런 미팅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음바페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PSG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행위는 테러에 가깝다, 뭐 자신의 클럽을 죽이고 자유의적으로 가장 큰 라이벌을 달려고 한다, 뭐 엄청나게 지금 파리의 팬들도 화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에게 최후 통첩까지 날렸습니다. 지금 나세르 알케라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음바페에게 재계약을 하고 팀에 남을지 아니면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거의 통보를 했고요. 이거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너 재계약할 거면은 남고 재계약하지 않을 거면은 당장 나가. 안 좋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계약 연장과 이적을 모두 택하지 않을 경우 급여 정지 혹은 2군에 내리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팀과의 불화로 인해서 팀 내 2군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너무나도 이 구단이 얼마나 프리미엄한 구단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대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음바페 이적료로 막대한 금액만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세르 알케라피 구단주가 지금 음바페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또 의견이 나왔고요. 2021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약 하나 2,867억 원 미만에도 나세르 알케라피 회장님이 이적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구단과 선수 양쪽 모두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요. 음바페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한 시즌 더 보내고 나세르 알케라피 회장님이 음바페를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바페에게 확실한 결정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바페의 친동생도 아시아 투어 명단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레알 말고도 지금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입 시도를 하는 팀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첼시가 지금 음바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알 힐랄이라는 중동의 한 클럽이 지금 천문학적인 제안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시 지금 음바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첼시는 음바페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아직 제안은 하지 않았지만 음바페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 힐랄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에 약 4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나로 5,734억 원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지금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은 음바페는 여전히 내년에 구단을 떠나 레알로 합류할 수 있다. 파리에도 2억 유로를 제안했다라며 알 힐랄도 음바페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2024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음바페는 지금 억지로 다른 팀에서 음바페를 데리고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요. 최후 결정권은 결국 음바페 자신에게 달렸다. 그래서 음바페가 사우디와 프리미어리그를 거절한다면은 이적은 결코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남은 이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매체에 따르면은 파리가 만약에 음바페가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10년간 10억 유로를 제공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계약 연장을 지금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10년간 계약을 하는데 10억 유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음바페가 엄청난 돈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음바페가 그냥 10년 계약이면 여러분 그냥 파리 종신입니다. 파리에서 선수 생활을 커리어를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세르 알케라피 회장님이 너가 만약에 이 구단을 위해서 너의 은퇴 직전까지 이 구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의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의 1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조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죠. 근데 이 10년간 10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또 다른 스폰서십 옵션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옵션들까지 하면은 1조가 넘는 돈을 수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예상되는 음바페가 만약에 파리의 이 계약 조건을 수용하면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 수령자가 되면서 매년 포브스 리스트 최고액 연봉자 스포츠 선수 최상단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음바페가 이번 이 10년 제한을 수용하면은 사실상 이 스포츠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버는 선수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음바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선수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사우디를 가고 누군가는 중국을 가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메가클럽 중 하나인 파리에서 이 정도 제안을 해준다는 거는 음바페가 솔직히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우디에서 10억 유로를 받는 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프랑스 최고의 구단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 구단에서는 음바페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보낸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음바페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음바페가 안 나가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조건을 하는데 음바페가 만약에 그래도 레알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음바페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레알도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벤제마가 떠났고요. 미드필더 라인이 지금 많이 노쇠화가 진행이 됐어요. 토니 크로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모드리치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팀 내에서 리빌딩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음바페가 레알을 가서 파리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파리 회장님이 또 한 가지 화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바페가 사실상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레알과의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바페를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바페가 아직 나이가 절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음바페가 만 나이로 여러분 24살의 선수예요. 아직도 20대 초중반의 나이를 갖고 있는 이 선수, 엄청난 몸값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음바페에 이렇게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레알 팬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파리에 남기로 한 결정을 레알 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뭔가 좀 여운을 남기는 듯한 말을 남겼죠. 사실상 2022년 5월부터 음바페는 레알을 가고 싶어 했지만 파리와의 이 정과 파리에서 지금 받는 이 대우가 저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레알을 내가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인터뷰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 팀 다 절대 기분이 나쁘게 안 만들려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레알 회장님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알케라피 회장님이 들었을 때는 미친놈 아니야? 약간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나간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팀에 대한 엄프를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 않고 있는 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을 걱정하는 이 인터뷰는 정상적인 인터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파리와의 계약이 충격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음바페는 마드리드 입단에 대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요. 지난해 직접 자신이 페레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잔류 결정에 대해서 왜 내가 잔류를 하는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또 했다라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파리에서 왜 재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설명을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한간에 또 이러한 말들이 들려와요. 레알이랑 이미 어느 정도 구두 합의가 끝났고 이미 음바페의 마음은 레알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러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아시아 투어에 들어가지 않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강인 선수 팬으로서 음바페랑 이강인이 같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포츠판에서도 절대 선수가 구단보다 위대할 수는 없고 또 구단에서는 음바페가 원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춰준다고 했지만 음바페가 이거를 걷어찬 거기 때문에 음바페가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바페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레알을 가게 되면 음바페의 경쟁자는 비니시우스가 됩니다. 음바페가 어떻게 과연 같이 공존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니시우스가 절대 약한 선수가 아니에요. 비니시우스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레알을 가도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경기를 못 뛰고 파리에서 본인이 재계약할 때 내밀었던 조항 중 하나였던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뛰고 싶다라는 그 전제를 레알에 가면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알을 가게 된다면 음바페가 포드로 뛸 확률도 있는데 음바페는 파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자신은 절대 센터포드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다라고 몇 번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바페가 레알을 가서 원톱으로 나와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파리에서 했던 자신의 그 말들은 지켜지지 않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파리의 팬들은 엄청 분노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의 이번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바페의 첫 번째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